네, 여러분들께서 모두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윤지고요. 이 시간 함께 하실 주식 멘토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퓨처온의 윤사무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나 좀 세 가지 수익 봉조에 대해서 결제부터 올려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 이제 8월에서 가장 기다렸던 저희 이벤트가 곧 있으면 다 개최가 됩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요. 운명의 날, 이렇게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지난 방송에 나왔을 때 아니면 지지난 방송에 나왔을 때도 엔비디아는 추세가 반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방을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좀 미국에서 이제 옵션 거래를 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뭐 실적 발표가 좀 잘 나오느냐 아니면 잘 못 나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상방을 보는 쪽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400조 원 정도가 그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이제 나뉠 거라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리스크가 있죠. 당연히 굉장히 좀 고가 위에도 있긴 한데 이번 큰 폭락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심리랑 아니면 이번 이 상승을 놓치면 어떡하지?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심리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좀 상방을 열어두고 있고 다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어떤 반도체주들이 다 같이 함께 상승할까? 이거는 조금 의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동성이 여전히 좀 약한 상황이고 다만 제가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좀 상방을 좀 보고 있다. 이 관점만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 30분부터 반도체 종목들 시원하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도체 종목들이 갈 것이라고 막연하게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반전을 기대해봐도 되는 반도체 종목 혹시 있다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이쪽 테마는 반도체 내에서도 테마가 많잖아요. 네. 반도체 내에서 이쪽 테마는 좀 경계를 해보자 이런 쪽이 혹시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보는 편이라서 여전히 뭐 엔비디아라는 그 전체 우주 주식이잖아요. 그 우주 주식을 봤을 때 지금 상징성을 우리나라에서 좀 대표적으로 가지고 있는 종목이 결국에는 저는 하이닉스랑 이제 한미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그다음에 이번에 반등 파동에서 가장 탄력적으로 보였던 종목이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종목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좋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많은 분들도 알고 계실 테지만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는 가져가고요. 미래반도체라는 종목이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저희 멘토와 함께 좀 이런 종목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들 이야기도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열어볼게요. 인베스터데이 잡아봤습니다. 3시군간부터 현대차가 시원하게 뽑아 오르면서 4%대 반등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네, 하지만 장 초반에는 조지아 공장에 대해서 환경 차원에서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오늘 잘 못 갔거든요. 인베스터데이에서 그런데 긍정적인 이슈들을 정말 앞으로도 쭉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로 봐도 되는 건지 멘토님의 의견은 어떠실까요? 제가 첫 출연했을 때 현대차를 그때 당시에 상담을 도와드렸었는데 뭐 지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 오늘 핵심 내용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120조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겠다. 매년 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소리인데 그리고 또 2030년까지는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차종을 7종에서 14종으로 늘리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또 바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서는 이제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이제 차트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종목들 중에서 물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뭐 흔히들 말하는 뭐 쌍바닥이나 역회된 숄더에 대해서도 추세 반전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40의 그 1년 동안 이동 평균선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반등 흐름을 보니까 코리아 FT가 가장 탄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동차 관련 네. 주식들에서는요. 그래서 신고가도 그렇게 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거래량이 좀 약한 거 제외하고는 만약 거래량이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좀 트레이딩성 수급들은 이 코리아 FT라는 종목을 좀 많이들 관심 있게 지켜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올 연내에 이제 인도 법인 IPO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도 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인도 시장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는 거의 글로벌 4위입니다. 그 시장 자체가 상당히 크고요. 그다음에 인도가 지금 현재 선장률이 8% 정도로 탑 순위에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런 시점에서 현대차가 인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상장이 된다라는 거는 큰 의미를 부여해 볼 수가 있고 은근히 좀 괜찮은 좀 탄력적인 흐름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상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는 좀 자동차 쪽인 현대차나 아니면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쪽인 코리아 FT는 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항상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수익 봉투에 있어서도 탑픽 종목들을 뽑아줬는데요. 현대차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리아 FT라는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익 봉투 열어보도록 할게요. K 블록버스터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유한양행 그리고 유한양행 또 우선주가 신고가를 갔죠. 네. 이에 대해서 참 그날 승인이 난 바로 다음 날 아쉬운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맞아요. 좀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나왔을 때 네. 유한양행이 고점이 나온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녹십자 랩셀을 맞아요.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라도 다음날 양봉이 나오거나 네. 아니면 그 다음날도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제가 이제 사실 수요일부터 종가 베팅을 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게 양봉이 나올 수가 없는데 양봉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수요일 종가 베팅하고 목요일, 금요일, 3일 종가 베팅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월요일은 어제는 쉬었고 그다음에 화요일 어제 또 종가 베팅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이 종목을 왜 이렇게 무지성으로 제가 종가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나쁘게 얘기해 놓고 나서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고요. 사실 이슈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FDA 임상 3상이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상징성을 굉장히 크게 네. 부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그때 당시에 또 8월 20일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셀 온이라는 키워드가 시장에서 좀 그쵸. 핫하게 부여했었고 그때 당시에 그리고 제가 나와서도 신한투자 쪽에서 1,000억 원 정도의 어떤 매도 물량,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 사람이 매도를 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제 수요일에 받아주면서 사실 차트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네. 여기 보면 종목별 투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8월 21일 날 개인 쪽에서 264만 6천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개인은 아니고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에코프로가 20만 원에서 이제 첫 슈팅을 줄 때 그때 당시에도 개인 투자에서 이 개인 외국인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개인 투자 쪽에서도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도 첫날 상장하던 날에 개인 쪽에서 붙었어요. 이거는 보통 이제 스마트머니라고 하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들. 그래서 유한양행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크게 상방을 열어두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일봉에서 이 구간에서 1조 5천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왔습니다. 네, 1조 5천억.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2조 5천억이 나왔죠. 사실 여러분들이 오늘 봉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이렇게만 보자고요. 그러면은 사실 고점에서 거래량이 빵 터졌어요. 근데 윗꼬리는 별로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하다라는 걸 바로 바로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조 5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은 에코프로가 7월달 고점에서 나왔던 거래량이에요. 근데 그게 오늘 꽉 찬 양봉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렇게 강한 거래 대금이 나왔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이유 바탕에는 자, 월봉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월봉을 보시면은 자, 이거 차트에 오른쪽 클릭하고 로그를 빼시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이렇게. 굉장히 높아 보이죠? 근데 차트에서 여러분들 여기 키움증권에서 로그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조금 역사를 한번 보자고요. 유한양이라는 역사를. 자, 유한양이라는 종목이 85년도에 상장을 했습니다. 85년도에 상장하고 나서 사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은 자, 여기를 1차선으로 봐요. 고속도로로 비유를 하면은 여기에 1차선이라는 소리고요. 1차선을 언제 뚫었냐면은 2004년도, 그러니까 약 20년에 걸쳐서 1차선을 뚫어주고 나서 갑자기 이 구간에서 탄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지인들한테도 다 했던 얘기인데 지난주 주말에도 넌 뭐가 갈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길래 나는 유한양이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보면 여기서 여기 뚫어주니까 탄력이 나오죠. 바로. 자, 그리고 나서 2차선이라는 도로에서 놀게 됩니다. 자, 근데 최근에 여기가 가격이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구간을 어떻게 뚫었다고요? 1조 5천원을 뚫었다고요. 자, 이 구간을 그러면은 3차선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3차선의 상단이 사실 제가 보니까 이 마디마디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30만 원까지는 충분히 또 열어둬야 되는 지금 종목이 되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보통 여기 고점에서 2조 5천억을 매매했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잘 갈 확률이 높아요. 네. 단기적으로. 자,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자, 에코프로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네. 여러분들. 자, 조금 이따 뭐 에코프로 BM도 상담을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에코프로가 자, 여기가 작년 2월 달이었어요. 2월 달에 여기가 20만 원이었습니다. 이때 돌파할 때 5천억으로 돌파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제가 종가비딩을 그때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한 번에 160만 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도 볼까요? 포스코 퓨처엠. 네, 이거 다 여러분들이 보는 서양눈금 차트랑 틀린 거예요. 네, 로그눈금 차트입니다. 자, 여기가 25만 원이었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그리고 나서 62만 원까지 3배가 바로 갔습니다. 4개월, 5개월 만에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3개월, 4개월 만에 20만 원에서 160만 원을 8배를 한 번에 갔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런 데 뚫어줄 때는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있긴 한데 근데 여기를 뚫어주는 게 개인 쪽에서 또 큰 거래 대금을 또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좀 시원하게 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고 잘 유한양행이라는 종목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한양행 오늘 신고가가 나왔는데도 그럼에도 30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귀가 쫑긋하시죠? 이런 종목들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주식 포트폴리오 진단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가슴속에 사표를 품어두고 계신다면 이제는 품고만 계시지 마시고 포트폴리오의 진단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안내 도와드릴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갖다 대시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0221285543번으로 전화 주셔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포트폴리오가 도착을 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투자 자산은 1억 7천만 원으로 운용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니까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HD현대, 미포, 에코프로 BM까지 지금 딱 바이오 그리고 조선 2차 전지 이렇게 들고 계신데요. 삼천당 제약과 에코프로 BM이 20%대 손해를 보고 계시고 알테오젠 부럽습니다. 삼성중공업도 굉장히 부러운 수익을 내고 계십니다. 우선 사연을 한번 만나보니까요. 지금 욕심을 버리려고 했는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왔습니다. 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점에서 안 팔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뚝뚝 떨어지네요. 크게 수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손실로 전환된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런 분이 뭐 지금 보내주신 사연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분들 공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삼천당 제약이 진짜 올해 한 4월, 5월 때까지만 해도 슈팅이 엄청났었던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부터 바로 한번 가볼까요? 사실 이분을 보고 나서 제 시청자분인지 좀 의심이 될 만큼 네. 저도 사실 삼천당 제약은 뭐 19만 원대 뭐 아니면 15만 원대부터 계속해서 쭉쭉 이렇게 좀 밀었던 종목이긴 한데 네,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삼천당 제약을 일단 매도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뭘 사냐? 유한양행을 사야 되고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일단 저도 되게 좋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먹는 위고비 그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좀 굉장히 좋게 보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위고비와 관련해가지고 좀 핵심 대장주라고 하면은 이제 펩트론이랑 인벤티지랩 그리고 펩트론이 그냥 대장이었죠. 그런데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키워드 먹는 위고비 약간 뭐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데 나 먹는 경구용 만들고 있어 일동제약 같은 종목으로 약간 느낌이 와가지고 사실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모멘트 뭐 일라이 릴리가 잘 간다라든지 차라리 그러면은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 노보노디스크를 투자하는 게 조금 더 좀 정신적으로는 더 좋을 것 같고 오히려 네. 걔네들이 더 탄력이 좋거든요. 네, 그랬을 때는 만약에 내가 뭐 어떤 비만 치료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나는 그래도 국내 주식시장에서 할 거다라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유한양행이 나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번 차트를 볼 텐데. 네. 개인적으로 이제 좀 좋게 바라본 이유가 이제 월봉에 있어요. 월봉을 보시면은 이 종목도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이게 좀 슈퍼카 기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좀 포함이 됐는데 사실 근데 문제가 이런 데서 좀 저항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확실하게 뚫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기 상단을요. 강한 거래량이 필요해요. 여기 뚫어줄 때는 보통 이제 5천억에서 1조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항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저항을 받은 게 정석입니다. 네. 그리고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다시 뚫어줄 수도 있고 그럼 다시 뚫어줄 때 그때 다시 사는 게 조금 더 탄력적인 어떤 매매 관점에서는 좀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제가 좀 몇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좀 유한양행이 확실히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랭킹도 지금 일주일째 뭐 신규주들 제외하면은 1등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많이 높은 상황이에요. 높은 상황이지만 제가 가격 전략 드릴 테니까 그거 보면서 차라리 바이오 쪽에서는 확실히 대장이 나왔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고점인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20만 원일 때 30만 원일 때 똑같은 얘기 많이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타냐 이랬는데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은 더 잘 갈 수 있는 조건이 만족이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이 나왔습니다. 3천당 제약 매도 의견이 나왔고요. 유한양행으로 지금 신고가가 나왔지만 더욱더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 의견은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내일이라도 3천당 제약은 빠르게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좋습니다. 3천당 제약 첫 번째 종목으로 상담을 진행을 해봤고요. 종목 진단 한 종목만 필요한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종목 한번 가볼게요. 바이오 그대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알테오젠은 지금 수익 잘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들고 계신 것 자체만으로 위너다라고 바라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까요? 네, 들고 가십시오. 네, 홀딩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일단은 9월 23일까지는 홀딩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9월 23일이요? 네, 왜 그러냐면은 9월 23일에 이제 지금 현재 알테오젠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그걸 보면서 이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월 24일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임상 3상 발표 그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알테오젠이 사실 제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네.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 BM을 이제 시가총액을 역전해서 그런 거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도 사람들이 알테오젠을 주변에서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주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는 종목이지만 실제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는 괜찮다. 아직도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머크에서 이제 SC 제형 전환을 할 때 연간 이제 20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약 5% 정도의 로열티를 받기로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환산한다라고 하면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약 1조 원 정도의 이제 매년 찍힐 텐데 그걸 보고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가 머크가 이제 키트루다 SC 네. 이 키트루다 SC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실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팔리는 약이 머크의 키드루다 SC잖아요. 블록버스터 그 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글로벌 임상 3상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이제 폐암까지 확정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씩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한테는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만 이게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개인적으로는 올라간다라고 베팅해도 된다. 왜냐하면 추세 추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어쨌든 뭐 어느 정도는 챙겨줘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그래도 60일선을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60일선 여기서도 60일선을 지지받았죠. 그러니까 60일선을 잡는다라고 하면은 27만 5천 원 정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내려오는 건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27만 5천 원 정도는 여기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쭉 홀딩해서 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 종목이 쭉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 주가는 40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네. 사실 이 종목이
67,000원에서 움직였어요. 예전에 첫 슈팅 주기 전에. 네. 네, 그랬을 때 아니면 67,000원이 아니더라도 45,000원 정도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올해 작년 초에는요. 네, 그랬을 때 보통 종목이 좀 10배가 간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45,000원 그러면은 45만 원, 네. 뭐 60만 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10배가 보고 달린단 말이에요. 약간 진짜 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한 40만 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잡고 홀딩해 가신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알테오젠은 딱 한 가지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일 이평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끝까지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40만 원 이상이라고 하네요. 기대감 갖고 지금 현재 구간에도 수익 잘 내고 있는 알테오젠이지만 더욱더 끌고 가시기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지금 진단이 필요합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제 조선 종목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 2차 전지 종목이 있는데 오늘 좀 낙폭이 컸었던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구간에 20% 정도 비중 들고 계시고 23%의 손실을 보고 있는데 오늘 또 빼놓을 수가 없었던 이슈가 금양의 유상증자 소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같이 좀 더 밀렸습니다. 맞아요. 에코프로 BM 반등이 좀 나오고 있었던 요새 추세인데 이게 또 무너질까 봐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금량을 상담을 했을 때 네. 금량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까지 빠진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오늘 자리까지 빠진다고 네.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금량 같은 경우에는 좀 매수 관점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서요? 네, 여기서 좀 분할매수 하기는 괜찮은 지점이죠. 네, 그래서 조금 근데 하지만 뭐 어쨌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낫죠. 네. 네, 아니면 포스코 그룹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는 지난주에도 에코프로에 대해서도 이제 상담을 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상담했었죠. 상담 SDI는 좀 반등에 어느 정도 좀 성공한 모습인데 개인적으로는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오히려 저점이 깨질 때마다 그냥 모아 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15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에서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저는 근데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월봉 한번 볼게요. 여기죠. 네, 그냥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여기가 15, 뭐 16만 원 사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저는 좀 지지 라인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고 비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자리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한 5에서 10% 정도는 이제 비중 확대가 가능할 것 같다. 어쨌든 평단 낮추기에는 괜찮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차 목표 주가는 25만 원.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31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투하기에는 최적의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이슈가 없으면 그게 더 슬픈 거예요. 저점이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네. 계속해서 뭔가 악재도 나와주고 있고 호재도 나와주고 있는데 호재는 약하고 악재는 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뜻은 그러니까 그 소리예요. 너희들 지금 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조만간 올려야 되는데 너희들이 빨리 털어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 우리가 올릴 수가 있어.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의 차이인 건데 개인적으로는 평단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뭐 지금 뭐 많은 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도 막 때리고 사실 이유를 알고 보면은 그 뭐였더라 물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전기차 때리고 이런 게 있는데요. 화재 건수로 보면은 여전히 낮아요. 0.0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는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올라가면 좋은 뉴스가 나올 거고요. 조금 더 내린다라고 하면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올 거예요. 근데 더 세게 박아라. 나는 받겠다 이런 마인드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괜찮은 가격대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올라가면 또 언제 악재가 있냐는 듯이 또 올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1차 목표 주가 25만 원. 아마 여기 가면 저항을 받을 겁니다. 30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31만 원 구간을 잡으면서 이제 홀딩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양 같은 경우에도 유상증자 좀 악재 소식이 크게 터졌지만 오히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좋은 시기다라는 점 함께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25만 원, 2차 목표가 3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진단 전체적으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선 종목 가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익 잘 나고 있는 삼성중공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작년까지도 진짜 삼성중공업이 시세를 잘 내줬었고 올해도 조선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들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 더 들고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비중도 15%시고요. 지금 수익률이 40%가 넘었기 때문에 이때쯤은 나올까라는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홀딩을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매도하시고 유한양행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HD 현대 미포도 삼천당 제약도 매도를 하시고 유한양행으로 넘어가자라는 사인이 나온 건데 그럼 바로 유한양행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가격 전략부터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요. 잠시만요. 이게 관심 종목을 좀 가야 됩니다. 네. 자,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 오늘 2조 5천억이 터졌어요. 그랬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통 이제 눌림목 매매한 사람들은 이런 데가 타점입니다. 이런 데가. 네, 보통 이제 중심가 캔들 중심가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데가 이제 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12만 9천 원에서 뭐 12만 5천 원 정도. 여기가 더 좋습니다. 여기죠. 13만 원 아래 이런 데가 오히려 타점으로 작용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1만 8천 원. 여기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사실 이게 2조 5천억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에코프로 한번 차트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를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작년에 우주 주식이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고점에서 좀 지우도록 하고요. 여기 고점에서 여기 고점이죠. 7월 26일 날 이게 4조가 터졌었네요. 이야. 어마무시했네요, 진짜. 어쨌든,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올라갈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조 5천억에서 한 3조 이렇게 올라갔었거든요. 보통 일봉상에서. 그랬을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초입 국면에서 잡았다라고 했으니까 보통 여기 캔들을 이탈은 잘 안 시킬 거예요. 뭐 시가나 아니면 이 중심값을 잘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눌렸을 때는 잡아볼만 하고요. 사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잘 안 눌려요. 특징이. 뭐 예를 들어서 내일도 양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음 주 초까지도 이 종목은 더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3일 연속 만약에 내일 양봉 나온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내일이 목요일, 금요일까지는 더 가요. 그러면은 그랬을 때 개인적으로는 뭐 눌렸을 때 아니면 오늘 전 이 종목도 종가 베팅을 했었는데 네, 뭐 이렇게 눌려도 답안을 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일단 1차 목표 주가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데서는 15만 원 잡았었는데 여기서 잡았을 때는 한 20만 원 1차 목표 주가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목표 주가는 좀 뭐 중장기적으로는 뭐 한 30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기 10만 원, 10만 원 정도 라운드 피겨는 잘 이탈 안 해요. 그러니까 좀 여유롭게 가겠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거기까지 안 내려올 가능성이 거의 90% 확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타점을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수익봉투에서도 유한양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었고 오늘의 추천 종목으로도 유한양행 종가 베팅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지난주부터 차근차근 모아갔던 종목인데 지금 구간에서도 상방으로 열려있는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가로 20만 원, 2차 목표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30만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유한양행을 베팅을 하게 되는 게 삼천당 제약과 또 HD 현대 미포를 매도하고 유한양행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금 비중이 지금 35% 추가적으로 있으신데 이건 그냥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금을 한 40에서 50%는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은 사실 깡통을 차게 되는 이유가 풀베팅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버텨야 될 자리에서 못 버티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식을 오래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꾸준히 우상향을 시키고 싶단 말이에요, 계좌를.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일정 비율로 현금을 들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거고 만약에 지금 에코프로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 또 다시 담고 만약에 반등을 한다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비중 축소를 하면서 현금을 또 확보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금 비중 조금 더 늘리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진단 전반적으로 받아보고 싶습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02-2128-8543번으로도 진단 참여 가능하니까요. 전화벨도 많이 울려주시고 그렇다면 어떻게 포트폴리오가 변화가 됐는지 화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퓨처원의 윤사무엘 전문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매매를 추구하고 제가 지금 종목 상담에서도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은 뭐 매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오면은 어떤 대형주 포트폴리오 약간 관점에서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포트폴리오도 중요하지만 어떤 시세 탄력을 누리는 매매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주식시장에 임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요즘 시장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어떤 제 기법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매매하는 어떤 뭐 사실 게임을 하든 뭐 아니면 뭐 도박을 하든 상관없이 결국에는 우리가 승률이나 아니면은 비중 배팅을 통해서 항상 배팅을 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주도주 매매를 굉장히 잘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주도주와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으로 제가 주도주를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종목은 껍질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종목에 있어서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어떤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기나 아니면 대내외적 이런 어떤 이슈들이 당연히 작용을 하겠지만 실제 제가 집중하는 거는 어떤 큰 돈들이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종목을 어떻게 날리느냐에 집중을 하고 그 종목에 포커스를 두고 매매를 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의 흐름에 항상 저는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이고요. 결국에는 이 시장 트렌드에서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 그러니까 그냥 강한 종목이 아니라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저는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배 가는 종목은 이제 반드시 나온다라는 어떤 제어만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던데 보통 10배 가는 종목이 좀 많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통 상반기 한두 개 나오고요. 하반기 한두 개 나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런 종목들에서만 시세의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역사적인 신고가나 52주 신고가 종목에 이제 주목을 하는데 사실 신고가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되었을 거예요. 사실 신고가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올라가기도 하지만 더 많은 종목들이 더 많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신고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확한 이 종목은 강한 신고가다. 이 종목은 좀 약한 신고가다라는 기준을 세워두고 매매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난 그 외에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에코프로와 포스코 그룹주가 이제 시장을 2차 전지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시장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24년도는 이제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알테오젠 이란 종목이 올해는 좀 이끌어줬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가격을 핸들링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걸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세력이라고도 하고 뭐 주포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은 저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매매에 어떤 종목의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도주는 계속 바뀐다라는 건데 보통 제가 많은 주도주를 만져보고 또 매매를 해본 사람으로서 보통 한 번 시세가 쓰게 되면은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갑니다. 한 파동이요. 그리고 보통 이제 4달을 넘어가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2월달,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한 2, 3개월 정도 이제 상승하고 주가가 조정받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2차 파동을 보여주잖아요. 또 2개월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가다가 여기서 고점이 나오죠. 고점이 나오니까 자, 여기서 매매를 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디로 갔느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그럼 다 물려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이 종목을 받았을 거예요. 고점에서. 그리고 여기서 매매했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제주반도체로 갑니다. 자, 제주반도체가 올해 작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까지 해서 또 랠리를 보여줍니다. 상당히 탄력적으로 보였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제주반도체가 또 고점이 한번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하향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러다가 어디서 또 흐름이 나오죠. 한미반도체랑 알테오젠. 결국에는 제주반도체 탔던 사람들이 또 여기서 매매를 하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 일봉 바이앤셀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에코프로를 뭐 150번 정도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직접 저와 함께 참여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실 여기가 굉장히 낮은 구간이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20만 원 구간에서요. 그다음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8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일봉상에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조정받다가 또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상승 상한가 가던 날 그때까지 딱 매매를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매매를 안 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을 매매를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매매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이나 아니면은 오래 가봐야 2박 3일 그리고 당일날 끝내는 매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당일날 사면은 바로 10%씩 수익을 주는 거예요. 뭐 종가 베팅하면 또 다음날 10%씩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야, 나는 인생 종목이다 이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했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매매 횟수가 줄어들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주식 탄력이 줄어들게 되면은 저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종목은 이제 좀 재미없다. 다른 종목도 더 재미있는 종목 뭐 없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찾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뭐 일봉 차트죠. 다 일봉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죠. 일봉. 이렇게 보이는데 자, 그러면은 또 저는 어디 가서 노냐? 뭐 한미반도체 가서 또 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뭐 종가 베팅도 하고 막 이 종목이 만약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또 상따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내가 지금 사자마자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면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가 돌파 매매거든요. 아마 돌파 매매는 저보다 잘하는 전문가들 전 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돌파 매매나 뭐 눌림 매매를 통해서 매일매일 이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종목들을 보면은 쉬어가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도 있죠. 쉬어가는 구간들이 또 일봉에서 있죠. 그러면 이럴 땐 또 어디서 있는가? 또 이런 데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YC라는 종목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재밌게 왜냐? 이 종목이 재밌으니까요. 보시면 7,000원에서 22,950원까지 한 2달 만에 갔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또 잘 주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에서 또 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물리는 거 없이 이렇게 매매하다 보면 장점은 그거예요. 물리질 않아요. 잘. 그리고 시세 알곡만 챙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 주식 얍삽하게 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 버틴 사람들이 이 시세를 먹기는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몇 개월간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분명히 갈 것 같은데 안 가. 그러다가 막상 가려고 하면 여기서 던져요. 내 평단보다 지겹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내 포트에는 내 계좌에는 이 종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반대로 하는 겁니다. 시세가 나오는 구간에서만 이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해가지고 또 저의 제자들과 함께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보통 이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1,4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금은 7천만 원 정도라고 해요. 7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는 1,00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분의 사정이고, 1,400만 명의 평균 예수금이 7천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그랬을 때, 저는 월천은 너무 쉽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월천을 저는 목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번 종목을 만약에 내가 상따를 해가지고 다음날 20% 수익을 냈어요. 그럼 또 상따로 또 다른 종목을 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멈추지 않고 항상 새로운 종목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월천의 계좌를 선물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음 페이지 뭐 있나요 또? 네, 이런 식으로 저랑 이제 함께 탄력적인 계좌 그리고 비상하는 계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QR 이렇게 촬영 후에 저 윤사무엘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런 거에서 어떻게 하면 장중 매매에 대해서 제가 또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중 매매는 요즘 시장에서 어떤 걸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유리한 패가 왔을 때 매매하는 거고 38광땡 수급주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합니다. 38광땡이라는 게 뭡니까? 유리한 패가 왔을 때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리한 패. 자, 그러면 유리한 패라는 건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1차 VI, 2차 VI, 뭐 상한가 가는 종목만 매매를 합니다. 뭐 이번 주 한 주 동안만 해도 수십 종목의 VI, 수 종목은 아니고 한 세 개에서 5개 정도 상한가 종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만. 그런 이유 바탕에는 38선 위의 형성 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슝 갑니다. 분봉상에서 그러다가 이렇게 쭉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패대기 내온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유한양 보셨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죠. 꿀렁꿀렁 이런 식으로. 그런 종목들을 거래하는 게 핵심인데 그런 종목들은 보통 38선 위에서 형성이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인지해 보시고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세지표 YSL 밴드 우상향. 이 부분은 제 이름 앞글자, 윤사무엘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제가 이제 추세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참고용으로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 윤사무엘 제가 이제 USB 링크나 아니면 이메일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꼭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주식 인생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분봉에서 최소 40억이 3번 이상 터져야 돼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들. 3분봉에서 40억이 3번 이상도 안 터진 종목은 주도주가 아니에요, 애초에. 여러분들 최소입니다, 최소. 자, 그다음에 투음봉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 이유가 타점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예시 차트를 보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도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단순합니다. 제가 아침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오늘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8월 28일 시장 주도주로 적혀있죠. 오늘 아침에 올려드렸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알테오젠 관련해서 뉴스도 있었고요. 제약바이오에서도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뭐 유한양행, 이엔셀 이런 종목들, 알테오젠, ST팜 이런 종목들을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 밑에는 동해석유, 뭐 보안. 그 다음에 이제 장이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주도주 랭킹을 선물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 몇 주 동안 가장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이 무엇인가? 자, 오늘 랭킹 알려드릴게요. 오늘 랭킹은 유한양행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이제 신규주 랠리들이 보였었죠. 뭐 TDS팜이라든지 M83이라든지 EN셀, 넥스트, 뭐 한선 엔지니어링, ST팜 누가 봐도 얘네들 잘 갔던 종목들인데 하실 거잖아요. 근데 저는 보통 이 종목들 안에서만 놉니다. 이번 한 주 이 종목 외에는 건드린 종목이 없어요, 거의. 뭐 화성밸브, 알테오젠 정도는 있네요. 네, 이 정도만 가지고 놀았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저랑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물론 장이 안 좋으면 이상 종목들도 랭킹이 올라가요. 근데 장이 좋을 때는 여러분들 손실을 볼래요?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다음날 바로 급등하거나 아니면은 손실은 짧거나 이런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좀 자부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 제가 아까 이제 내용을 정리했죠. 종목 선정도 되었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종목 안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거래하는 게 핵심인데 자, 3분봉에서 40억 이상이 3번 이상 터져야 된다 그랬어요. 자,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거래량이잖아요. 거래대금, 거래량인데 제가 튜닝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튜닝 했냐면은 4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3분봉에서 빨간색으로 나오게 해줘. 수급 분석은 여러분들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딱 한 3초면 이거 보자마자 얘가 주도주네? 아니면 주도주 가능성이 있네? 이렇게 딱 명확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주식을 어려운 건 맞아요. 주식이 어려운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은 되게 단순하게 명확하게 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뭐 10번 터졌네요. 여기서는 자, 여러분들 이게 언제냐면 제가 이때 눈치를 깠어요. 8월 22일, 23일로 넘어. 여기가 23일이고요. 여기가 22일이에요. 이때 제가 여기서부터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보세요. 이 빨간 선이 38선이고요. 이 YSL 밴드 하단, 상단 우상향 해주고 있죠. 여기 상승장악형 캔들 나왔죠. 여기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5,000분이 넘게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다
매수 신호 이런 거 다 보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여기 공략이 되었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다음날 이틀 동안 15%가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도 보시면 상승 장악형 캔들이 나와요. 2개 이상 음봉, 투음봉, 1, 2 상승 장악. 그리고 여기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을 38선 위에 뜬 걸 찾아보세요. 아마 한 번, 두 번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디서 사셨어도 바로 곧장 이렇게 큰 상승을 누릴 수가 있었다. 그리고 이 큰 10조짜리 대형주가 VI를 갔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운 종목이죠. 네, 감사한 종목이에요. 에코프로 때랑 느낌이 비슷해요. 지금 현재 제가 굉장히 흥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정말 좀 재밌게 제가 유리할 자신이 있으니까 한번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자, 그래서 실제 뭐 제가 시세 알고만 매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유한양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B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했던 구간들, S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응 잡았던 구간들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제 1차 VI 그리고 2차 VI까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세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저 윤상현 모델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공략을 했던 구간들 그리고 시그널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8월 20일 자,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3분봉에서 40억 이상 3번 이상 터져야 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네, 6번, 7번 터졌습니다. 자, 38선 위에 있고요. 상승 장악형 나왔고요. YSL 밴드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공략해야죠. 네, 공략. 자, 그리고 나서 당일 12%. 여기도 한번 흐름이 나왔네요. 여기. 그리고 여기서도 흐름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눌리잖아요. 38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손절도 38선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왔다 그러면 여기 저점을 잡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38선이랑 이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은 약간 분할 매수 관점에서 위에서 뭐 여기서 상승 장악형 떴다. 여기서 1차, 여기서 2차 해가지고 위에 올라갈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 종목이 이런 게 다 지금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매매했던 종목이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화성밸브 같은 경우에도 있죠. 네, 8월 21일 날 제가 이제 공략했던 건 여기예요. 근데 저는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에서 이제 여기가 흐름 좋네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40억이 6번이죠. 40억에 6번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많이 터졌죠. 많이 터졌고 여기에 상승 장악. 그다음에 38선 위, 그다음에 YSL 밴드 상단 우상향.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또 흐름이 나오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저는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만에 13%. 여기서 사셨으면은 10분 만에 13% 상승을 해가지고 네, VI에 또 걸렸습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VI 간 종목만 다 잡아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거래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TDS팜이 상장하던 첫날이었어요. 이 종목이 너무 흐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 장악, YSL 밴드 우상향, 21선 우상향 하면서 저는 여기서 공략했습니다. 1, 2, 3, 4, 5, 6. 한 6음봉, 7음봉이 나왔네요. 그리고 나서 상승 장악. 이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거의 캔들의 의미를 두셔야 돼요. 왜 잉태형도 아니고 아니면 핀파 캔들, 망치형도 아니고 왜 상승 장악이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누군가는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주가가 매도세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잡아먹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오히려 매수 시그널로 보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당일날 공략 당일날 20% 상승 그리고 상한가까지 잠궜습니다. 다음날 개까지 나왔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상한가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일날 상한가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세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정리할게요. 예, 이닉스 네, 여기 상승 장악 네, 거래량 붙여 네, 상한가 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 다음에 ENCel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26일, 27일이죠. 어제랑 그제 이렇게 공략했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거는 사실 38광대 매매는 아니지만 제가 또 주력이 상한가 따라잡기예요. 상한가 따라잡기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이 매매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잘만 하면은 고수익입니다. 진짜. 그래서 상승 이렇게 상한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날 시초가가 너무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좀 차익 실현했는데 여기서 바로 다시 제 공략을 해가지고요. 보시면 다시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상따한 뒤로부터는 30% 상승, 1박 2일 만에 시초가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3% 상승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여기가 또 상따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38선 다시 회복해주는 거 보고 나서 여기서 제가 쳐가지고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여기서 좀 풀렸어요. 그래서 6% 당일날 이런 식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런 신규주들이 많이 움직였던 이유는 결국에 시장에서 누군가 서열 정리가 안 됐을 때 잘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대형주에서 오늘처럼 유한양이 가잖아요. 얘네들이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니까
서열 정리가 확실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좀 대형주 쪽에 가고 서열 정리가 안 됐을 때는 좀 시가총액 잡고 날리기 쉬운 종목들 위주로 하는데 그거를 잘 하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 저 윤석열은 대형주 매매도 좋아하고 수급주 매매, 그다음에 뭐 테마주, 상한가 따라잡기, 뭐 종가 베팅, 돌파 매매 다 잘하고 있으니까 저 윤석열과 함께 이렇게 QR 찍고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주식 천재다 아니면은 와 무슨 주식을 신처럼 하느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신세계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이 저 윤석열과 함께 호흡을 잘 맞추신다라고 하면은 변화되는 계좌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식 천재가 추천하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다 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단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에 대한 것도 받아보시고 다양한 주식 이야기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내일도 또 시장이 열리니까 어떤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면 좋은가 이 부분만 마무리를 해볼게요. 사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사실 작년에 에코프로가 갔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이거를 수익을 누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강한 종목이 하나가 나왔을 때는 생각보다 다른 종목들이 많이 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에코프로의 후발주 아니면은 뭐 2등주, 뭐 3등주 에코프로처럼 뭐 갈만한 이런 종목들 찾기보다는 실제 그냥 시장에서 정해준 종목 안에서 여러분들이 뛰어노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분명히 이제 이렇게 된 이상 위원양행 제2의 후발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고 뭐 알테오젠의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라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시장에서 정해준 거 시장이 항상 옳다고 하는 거를 따라가는 게 맞아요. 뭐 어떤 거 새로운 거 찾기보다는요. 그래서 하지만 그런 걸 매수하려고 하면은 너무 높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겁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하지만 항상 차트는 후행성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점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오늘의 장대 양봉도 몇 달 뒤면은 점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에코프로도 20만 원대가 지금 눈에 캄캄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에 충실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돈이 있는 곳에서 화끈하게 뛰어놀고 뭐 내가 여기서 뭐 손실을 보든 수익을 보든 항상 여러분들이 뜨거운 종목에서 놀 줄 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도 계좌가 변화하고 또 굉장히 탄력적인 계좌를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채팅방에 윤사무엘 멘토가 토마토에 오니까 참 좋네요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멘토님과 함께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챙겨가고 싶으시다면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프로그램 포트폴리오 진단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0221285543번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것은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